이 라이브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라이브는 여기도 올렸다가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수기의 원리와 치료, 그리고 어디부터 어떻게 치료하는지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눠지게 보게 되면 안에 동그라미에 승산, 모상곤막, 상경추라고 써 있어요. 왜 저 원리가 뭐냐면요. 모든 고액은 얘를 먼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깨를 해라. 얘를 관리하고 목을 해라. 얘를 관리하고 허리를 하라. 모든 관리의 키포인트가 먼저 모상건막, 상경추, 승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원리가 나왔냐면 한의사 선생님들은요. 일침요법이라는 걸 써요. 침을 하나로 탁 꽂아가지고 한 번에 좋아지게 하는 요법이 있더라는 거죠. 일침요법. 2000년도가 넘어가면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게 되면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다 낫는다는 세대가 온다고 했었어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뭐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2000년도가 왔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해부학실에서 수업식 제가 한 400시간 정도 해부학 시간을 보냈는데 카데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부학은 몇 시간을 공부했냐거든요. 한 30여 구 정도 해부를 같이 가서 보면서 400여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반드시 어떤 부분을 건드리며 좋아진 자리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찾아봤어요. 근데 죽은 사람 몸에서는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리가 반드시 만지면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여기 좀 찾아보자. 그러면 이게 공식화되고 도식화가 되면 누구든지 최소한 저기를 만지면 사람이 좋아지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자리가 두피의 모상건망입니다. 모상건망. 왜 그 생각을 갖게 됐냐면 고양이를 잡을 때는 뒷덜미를 잡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는데 사람은 어디 잡아요? 멱살? 허리춤? 이거 말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우리 백회라는 곳에 손을 대고 후두골, 상경추 부분, 뇌간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시키니까 감각적으로 이런 느낌이 와요. 얼음이 살얼음이 얼었는데 어릴 때 그 얼음을 발로 밟으면 얼음이 바차삭 깨지는 느낌. 우리 몸에는요 거미줄처럼 전신의 몸이 거미줄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파시아라고 불러요. 근막. 파시아라는 거 제가 강의하는 데 근막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 근막에 물기가 촉촉하게 붙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물기가 빠졌어. 푸석푸석해요. 그죠? 그래서 저 근막이 서로 얽히지가 않고 떨어져서 서로 미끄러진 듯이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몸이 편안한데 쟤네가 늘러붙었거나 어디가 꼬여 있거나 뭉쳐 있으면 그곳은 피가 통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오겠구나. 아, 그런 부분을 교착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의 근막을 풀어주면 몸은 피가 돌아가면서 소통이 되면서 치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을 찾은 게 피가 넣으면 되는데 저 피가 나는 콸콸 쏟아지는 피와 찔렸을 때 나오는 피를 봤지만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피는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또 봐요. 그랬더니 큰 굵은 혈관으로 와서 중간 혈관으로 나눠졌다가 또 더 얇은 혈관으로 와서 아주 하는 실핏줄로 온몸을 들어갔다가 다시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모여서 큰 혈관으로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이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모든 조직 사이에 다 들어가요. 결국 피가 들어가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기는 피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막이 꼬여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탁 풀지 말고 어디 한 데 스위치를 탁 누르면 전체 근막이 확 풀린 데가 없을까? 라고 찾은 거예요. 아, 그곳이 머리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백회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여기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복식호흡이에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는 항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켰더니 제 손에서 얼음이 바삭 깨지는 느낌들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느낌 못 느끼더라도 제가 하는 거 쫓아하시면 돼요. 되면 몸에서 근막이 열립니다. 그 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42년 동안 손이 바닥에 안 내려갔는데 제가 보고만 내고 호흡을 시켰더니 손이 바닥에 내려가는
그 청주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분이 막 놀래죠. 평생 처음 손이 바다에 닿는다고. 왜? 근막이 열리면서 피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은 두피를 풀어야 되는데 두피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고객이 가서 묻습니다. 원장님, 나 몇 번 받으면 좋아져요? 나 몇 번 받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왜? 한국 사람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 병원 며칠 와야 돼요? 이 약 몇 번 먹어야지 나요? 내가 너를 몇 번 만나야지 내 마음을 받아줄 거야?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몇 번, 아빠 몇 밤 자면 집에 와? 아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몇 번 자면 우리 집에 와? 몇 밤, 며칠, 정확한 숫자가 중요해요. 그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이상해. 흐리멍텅하죠? 그냥 좋아질 때까지 오세요. 이런 사람들 안 와요. 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예요. 많은 사람은 숫자로 얘기해 주래. 도대체 당신 마음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야?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을 몇 번 맞으면 좋아질지를 느낄 때 머리에다 손을 대고 머리를 움직여 봅니다. 두피를 움직여 봐서 두피가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해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피가 움직이면 몸 안에 근막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두피를 먼저 열어놔야지 몸 안에 근막의 문을 여는 겁니다. 두피를 머리가 흔들리는 모상건막이 움직일 수 있는 두피가 열려 있으면 몸 안에 근막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소한 몇 번 이상 관리를 받으면 좋아지겠다는 틀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틀은 3주, 10회입니다. 사람 몸이 한번 건드려서 틀어진 거를 잡아놓으면 뇌는 이렇게 틀어졌던 몸을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정상으로 인지합니다. 예를요,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뇌는 이 자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리잖아요. 뇌는 어떻게 돼요? 이 자리를 원래 돌아갑니다. 이게 48시간이 걸려요. 4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다시 건드리면 다시 옵니다. 나가면서 고객은 얘기합니다. 원장님 샵에는요, 받을 때만 좋아져. 집에 가면 그대로야. 진짜 이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설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뇌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48시간 안에 원래대로 돌아가요. 또 오면 또 돌아왔다가 또 집에 가면 또 돌아가요. 도대체 몇 번 받아야지 좋아지냐고요. 따집니다. 근데 몸에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48시간에 한 번씩 10회 정도 치료를 해주면 약 3주, 몸조리 3주 하죠. 3, 7일. 대충 다쳐도요, 진단서 3주 끊어주죠. 왜 3주라는 시간이 좋아지냐면 몸에서 새로운 거를 코드를 입력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예요. 단 그냥 한 번 건드려서 3주가 아니라고요. 48시간 안에 한 번씩 계속 자극을 줘서 원래대로 건드려 놓으면 3주가 지나면 몸은요, 내 자리가 여긴가벼? 라고 코드를 서서히 바꿔요. 그러면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또 3주가 중요합니다. 왜? 이 자리가 네 자리가 맞다는 거를 계속 뇌에다 다시 입력을 시켜야 돼요. 뭐냐면 처음에 틀어졌을 때 3주라는 시간 동안 자극을 줘서 이쪽으로 불러들이는데 3주 걸렸고, 이제 이 자리가 맞다고 고정을 시키는데 3주가 걸려서 약 6주의 관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그러니 한 달 반 정도는 몸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가 와요. 운동을 하든 트레이너를 하든 헬스를 하든 내 몸에서 변화가 오려면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에서 조금 균형이 잡히고 조금 뭔가 적응이 되어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좀 어떻게 되고 싶어. 어떻게 내 마음을 한 번에 뺏어갈 수 없을까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에 반했나요, 저한테? 처음에 얼마나 거부감이 왔겠어요. 그죠? 그쵸?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빨은 튀어나가지고 왜 곱슬머리.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제 인물이 안 보이죠. 뭐가 들려? 목소리만 들리죠. 제 외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교 씨가 오늘 얘기의 주제가 뭐지? 그걸 찾게 되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듯이 몸에서도요, 최소한의 적응되고 치유돼서 자리 잡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곳을 첫 번째 기준을 잡는 게 모상건막이에요. 그래서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면 그 푸는 요령은 저랑 이따 실기 때 할 거예요. 바닥바닥 풀어야 되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모상건막을 풀어놔야지 내가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에 진입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모상건막을 풀어주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쉽죠? 일단 답은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중에는 승산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승산이 어디냐면 종아리인데 종아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몸에 정경 12경맥이라고 12개의 경락이 흘러가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12개 12경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경팔맥의 인맥과 동맥을 제외한 12개의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우리 인체의 행경막을 통과합니다. 한 개의 경락, 방광경락은 등 쪽에 있는 등으로 흘러서 그 치료 자리, 그럼 11개의 경락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행경막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개의 경락은 방광경락을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위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12개의 경락이 흘러가고 우리 몸에서 뭔가 흘러갈 때 방광경락이 흘러가는 등 쪽에 종아리 쪽에 승산이라는 자리를 흘러갑니다. 이 승산의 자리에 있는 근육의 이름이 비복근이에요. 가스트로스 네미우스라고 합니다. 자 이래요. 제가 잘 영어를 밤에 해가지고 아직 잘 안됩니다. 가스트로스 네미우스인데 비복근이라 불러요. 저 비복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풍선 역할을 해요. 풍선. 여기 종아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 뒤에 뒤꿈치뼈 있죠? 이렇게 뒤꿈치뼈. 여기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여기에 종골뼈, 칼카니우스라는 종골뼈고, 요게 비복근인데 이 비복근은 풍선처럼 부풀었다 꺼졌다 해줘요. 그래서 칼로 비복근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안에 근육이 하나 들어있어요. 비복근 안에 그 근육이 가제미 근육이에요. 가제미 솔리우스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해부에서 잘라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등어살, 가재미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육이. 그래서 피가 들어오면 일로 혼갈해서 올라가요. 뭐냐면 길이 생겨 있다고요. 그럼 얘의 피를 움직이려면 비복근이 바깥에서 풍선처럼 쭉 짜줘야지 가재미가 되어 있는 피가 쭉 올라간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얘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발 뒤꿈치예요. 그래서 발 뒤에서 뒤꿈치가 움직이면 아킬레스건이 움직일 때 비복근이 부풀었다가 줄어들면서 솔리우스 가제미근에다가 피를 쭉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이해됐죠? 그 자리가 혈자리가 이름이 승산이에요. 설명 진짜 잘하죠? 이게 IQ 98이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겁니다. 그리고 승산 바로 위에가 승근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혈자리가. 그래서 자꾸 종아리를 주물러라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종아리를 주물러라고 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리적인 이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비복근은 풍선작용을 하고 솔리우스, 가제미근은 피가 들어왔을 때 쭉 짜주는데 이거의 펌프가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건이 뭡니까?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한 건데 이 건은요 엘라스틴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던 콜라겐 있죠? 결국 어느 정도 따뜻하고 어느 정도 탄력도가 좋으면 쭉쭉 늘어났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에서 기름기가 빠집니다. 물기가. 그게 어떻게 돼요? 얘가 심하게 움직이거나 갑자기 뜨면 콜라겐이 찢어져요. 끊어지기도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갑자기 달리기 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집니다. 자, 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를 하나 두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연장선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누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종아리를 주물르지? 나 어깨 아픈데 왜 종아리를 왜 주물러? 나 허리 아픈데 종아리 왜 주물러? 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거 나만의 노하우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거는 수기가 아니고 기술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심장부터 합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다. 피가 나가죠. 우리는 이 피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맨 처음에 있어요. 쫙 나가요. 가다가 갈라지다가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진짜 느려져요. 피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면서 바깥에다가 다 줍니다. 영양분하고. 그리고
천천히 가다가 또 모세혈관을 만나요. 얘는 이제 찌꺼기를 받아서 가요. 이게 이제 정맥이에요. 속도가 나겠죠? 근데 얘는 심장은 피를 보내는 것까지가 역할이에요. 쭉 짜서 보내는 게 제 역할이야. 다시 쭉 하고 올리는 건 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정맥이라는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가 들어오면 문이 닫혀. 다시 올려요. 근데 이 판막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바깥에서 근육이 쥐어짰다 펴졌다 쥐어짰다 펴졌다 해줘야지 저 혈관이 쥐어짰다 펴지면서 판막이 해파리처럼 움직여서 피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혈액순환은 뭐예요? 정맥순환이에요. 심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또 왜 중요하냐고 얘기할 때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게 있어. 먹으면 자고 먹으면 똥 싸고 사는 게 있고 이건 뭐야?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지가 있고 나 감기 걸렸어 자고 나면 좋아져. 이거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사는 사람은 그냥 눈 뜨면 먹고 있으면 먹고 사는 사람이 그냥.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살아내는 사람이잖아요.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살아내듯이 몸도 살아내려면 이게 있어요. 내장기가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사는 반응, 사는 거. 또 하나는 살아내려는 반응의 내장기가 있어요. 살아내려는 반응은 어떻게 작동되냐면 피가 전신으로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내장기가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와요. 이 반응의 에너지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고객이 갔을 때 두피를 움직여보고 두 번째 손발을 만져봅니다. 손발을 만져보는데 차가워. 자 거기서 또 가늠을 해봅니다. 내가 먹는 거가 10개라면 7개는 몸에서 열을 내는 데 씁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내 몸에서 산삼을 먹으면 열이 훅훅 나죠. 어? 내가 먹어서 10개를 먹으면 7개는 몸에서 열을 내는 데 쓰고 나머지 3개가 살아내는 그냥 사는 데 쓰는 거예요. 왜 열을 낼까요? 열을 내야지 몸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어요. 절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는 장기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간. 여기는 37.2도 이상 온도가 계속 높아져 있어요. 겉에 피부는 36.5도죠. 얘네 내장기가 온도가 떨어지면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어때요? 다른 데가 내가 피를 보낼 여력이 없어. 왜? 딴 데 열을 줄 여력이 없으면 간, 심장, 소장에만 열을 주고 딴 데는 열을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이 여기 몰리는 거죠. 그래서 하면 어때요? 손발이 차죠.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가정이 힘든데 바깥에서 문일을 해. 가와만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을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체형이 틀어진 게 뭐가 중요하고 어깨가 틀어진 게 뭐가 중요하고 이빨 나온 게 뭐가 중요해.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피가 내장기를 몰리고 손발로 안 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계속 수기 치료해도 교정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팔다리로 피가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내가 가서 펌프로 돌린다고 피가 도냐고요? 내장기의 기운의 에너지가 살아나야지 바깥으로 피가 돌죠. 여기 돌리는 첫 번째가 혈액순환이죠. 그러면 일단은 섭생적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니 내가 이 사람의 심장을 그래서 주물르지 못하니까 심장으로 피를 올리는 곳을 대표적인 것을 주물르자 이거죠. 그것이 종아리라는 거예요. 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육이 움직여야 피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의 80%가 어디냐면 배꼽 밑에 하지에 있어. 그 중에서도 중심이 어디야? 종아리야. 그러면 심장을 꺼내서 주무르지 못하니까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피가 도니까 어떻게 돼?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죠? 나는 심장을 꺼내서 주무르지 못해. 종아리를 주물렀어. 근데 저 종아리를 주물르려고 했더니 어디가 그 중요한 또 역할이냐면 아킬레스건이 움직여야 돼. 아킬레스건이. 그래서 조폭들이 나중에 조직을 배신하면 아킬레스건을 칼로 끊어버리죠. 이해됩니까? 심장을 찔러서 죽일 수는 없어. 범죄니까.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어주면 결국 혈액순환의 일부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일단은 생명에 하나의 큰 문제를 걸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종아리를 푼다는 거는
전체 몸을 살려내려는 반응이고 결국 내가 심장을 끌어서 주물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피를 돌려야죠. 이게 우리 몸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의 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저자가 쓴 책 중에서 종아리를 주물러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종아리를 주무르면 당뇨병까지 낫는다는 얘기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저는 웃었어요. 거짓말.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 말을 믿습니다. 왜? 종아리를 주물러서 피가 도니까 내 몸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몸에 질환이 있는 것을 내 피가 돌아서 가서 치료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 맞구나. 저 말이 맞구나.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문을 열어서 모상건막을 열고 두 번째 종아리를 주물러서 피를 쭉 돌려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빠져들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고객들 다 죽었어.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설명할 거 아니에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설명하는 원장님한테 귀찮다고 오늘은 하지마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깥에다가 선전합니다. 저 원장님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고 해주는 거랑은 또 틀려요. 그냥 나만의 노하우야 내가 해준 대로 이거는 아니라고요. 왜 만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가 목입니다. 상경추를 합니다. C자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역학적 무게중심.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인 상태가 C자 커브입니다. 그래서 경추 1번, 2번, 3번 중심 4번 C자 커브의 가장 중심은 경추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3, 2, 1. 자, 목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기경 8맥을 제외한 정경 12경맥이 횡경막을 통과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내장기를 관여하는 장부들의 기운에 모든 기운이 횡경막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요 6장 6부로 나눠집니다. 6장 6부 6장 6부로 나눠져서 장에 있는 것을 음이라 부르고 부를 양이라 부릅니다. 6장에는 간, 신, 비, 폐, 심, 심포까지 왔죠. 그리고 간은 담, 방광, 비는 위, 폐는 대장, 심은 소장, 심포는 삼초. 요렇게 해서 6장 6부의 기운을 돌려요. 예? 여기서 11개가 횡경막을 지나간다니까요. 내장계 모든 12개 중에서 11개가 횡경막을 지나간다고. 근데 가끔 제가 그럼 왜 췌장은 빠졌을까? 그게 궁금했어. 췌장은 왜 빠졌을까? 비장은 찾았는데 췌장은 옛날 사람들이 못 찾았을 것 같아. 만약에 췌장도 찾았으면은 7장 뭐 좀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6장 6부에서 11개가 지나가는 횡경막이라는 게 답이 나와요. 횡경막. 자, 저 횡경막을 그럼 치료를 하면 횡경막을 관리하면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겠네? 저 횡경막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찾아내야 되겠다. 횡경막을 만지는 방법이 그 뭐야? 찾았어요. 횡경막의 지배신경이 어디지 했더니 경추 3번하고 5번이 횡경막의 지배신경이에요. 횡경막을 지배하는 뿌리가 경추 3번하고 5번이다 보니 횡경막을 자극을 하면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12개 경락 중에서 11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네? 그렇게 거기를 잡아주면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꿔내겠다. 답이 나왔죠? 자, 그래서 또 봤더니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러면 내장기를 한 번에 싹 다 잡아버릴 수 없을까? 횡경막 말고 한 번에 확 잡는 자리가 없을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어디 있냐면 1번하고 2번 위에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간, 브레인스템. 뇌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뇌간 위에는 변연계라는 데가 있어요. 변연계는 감정의 뇌입니다. 감정의 뇌. 그 위에 쭈글쭈글쭈글한 데가 있어요. 대뇌피질이죠. 얘는 이성의 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뇌 뇌간 안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가 생명의 진짜 근원인데
여기서 하나의 신경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 앞으로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내장기를 미친 듯이 달리면서 잡고 있어요. 미친 듯이 달린다? 미주신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장기를 얘가 또 쫙 달아. 그러면 목을 케어하면 연수를 잡을 수 있고 횡격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목표를 봤더니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목표를 하나하나 봤더니 1번 뼈하고 2번 뼈의 모양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1번 뼈, 2번 뼈, 3, 4, 5, 6, 7인데 모든 뼈에는 물렁뼈가 있어요. 디스크가. 근데 1번하고 2번 뼈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이게 뭐야? 그때 여기를 어퍼서비칼이라고 상경추라 불러요. 상경추. 얘 1번이 병추 이름이 의학용어로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라는 신이 죄를 저질러서 지구를 쫓겨와가지고 그 벌로 여기다가 지구를 짓고 있어. 이렇게. 그 벌 받는 애 이름이 아틀라스야. 근데 어디 어르면 여기다가 지구를 지고 있어요. 1번 뼈 이름이 그래서 아틀라스인데 이 아틀라스라는 거 위에 지구가 얹어져 있어. 머리야. 어? 그리고 여기에는 물렁뼈가 없이 있기 때문에 다른 뼈는 물렁뼈가 있어서 틀어져도 다시 돌아와요. 충격도 흡수가 돼요. 근데 얘는 틀어지면 그 자리에 있어요. 잘 안 돌아와.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봤더니 1번 상경추가 틀어지면 뇌압이 올라가요.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가요. 이유는 뭐냐면 머리 쪽에는요 올라가는 혈관이 작은데 내려오는 정맥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상경추가 틀어오면 밑으로 내려오는 피가 못 내려와요. 그래서 압이 차. 그래서 얘가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요. 세 번째 림프순환이 안 돼요. 네 번째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 여기 나왔던 미주신경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장기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제가 움직입니다. 시동범이 움직이면 야, 신 교수는 교감신경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 제가 누워서 자고 있으면 부교감이 자꾸 가네. 요 과정입니다. 교감과 부교감인데 내가 누워서 움직이다 누웠는데 잠이 들락 말락 할 때가 있어요. 의식은 있고 이때 파장이 내 몸에서 알파파라는 파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감하고 부교감 자는 거랑 깨어있는 게 요렇게 만나는 딱 요 타임이 있어요. 요 타임.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깨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만나서 요 상태가 알파파라는 게 나와요. 요게 뭐냐면 지구의 파장을 딱 쟀을 때 나오는 헤르츠가 7.84Hz가 나와요. 파장이. 요게 교감과 부교감이 만나는 요 파장이 딱 될 때 몸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을 바뀌어요. 요게 알파파예요. 제가 이제 알파파에 빠져가지고 이거 기계를 만들려다가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선주문을 받을까? 왜냐면 비용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이거 지금 만들어 놓고 고객관리에서 틀어놓으면 바로 알파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바로 많이 나타나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100명만 선주문하면 내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가 알파파의 파장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결국 상경추예요. 그렇다면 고객이 오게 되면 상경추를 풀어서 뇌간의 연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영향을 주는 횡격막과 이 6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몸은 좋아지겠다. 답이 그래서 승산, 모상건막, 상경추는 모든 고객에게 꼭 해줘야 될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잠깐만요. 여기 몇 명 듣고 있어. 여기다 일단은 끊을게요. 이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줘야 돼서 일단 끊어야 돼.